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0월 26일자 방송입니다. 적대 세력에 맞서 생존과 번영의 길을 찾아야 하는 국가라면 지도자가 적대 세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낭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실제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 문제는 생존과 번영을 가를 정도로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해왔습니다마는 10월 25일 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자리에서 헤드테이블에 앉았던 10여 명의 기자와 나눈 대화는 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런 식의 가정하에서 대북 정책을 세워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북한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할지 그의 선택이 갖고 있는 빛과 그림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간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김정은의 의지라는 그런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김정은의 의지. 한마디로 나는 김정은의 의지를 믿는다라는 그런 언급이 자주 등장합니다. 세상살이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살아온 사람들은 인간의 의지라든지 의도라는 것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가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모름지기 의지는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날 녹지원의 헤드테이블에 참석한 10여 명의 기자들 앞에서 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간은 그의 발언을 통해서 확연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남북 간에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란 말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수준과 같다. 김 위원장도 그런 의지를 여러 번 피력했다. 김 위원장도 그런 의지를 여러 번 피력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런 발언도 더합니다. 문제는 김 위원장이 바라는 조건을 미국이 대화를 통해서 받쳐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북한이 말하는 단계적 비핵화와 초창기부터 미국이 말하는 일괄 타겟식 비핵화, 이른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CVID는 일명 리비아 모델이라고 불리는 그 방법은 남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남북한 방법과 미국의 방법이 비슷하다는 것을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더합니다. 나뿐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모든 정상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들이 한결같이 확인하고 있는 바다. 김정은의 의지를 확인하고 있는 바다. 김 위원장은 원하는 조건들이 갖춰질 때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고 밝은 미래가 보장돼야 한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하겠나라는 것이 김 위원장의 발언이 이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다.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본다. 김정은이 솔직하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의 의지를 믿는 것이죠. 순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지는 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양식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북한의 김정은의 의지를 믿지 않는데 문 대통령은 믿는 모양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도 또 합니다.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에 소감을 묻자 문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더합니다. 아주 뿌듯했다. 평양 능라도 5일 기계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들에게 연설할 때 정말 가슴이 벅찼다. 문 대통령다운 낭만적 관점을 여지없이 드러낸 발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상대방의 의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의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의 의도입니다.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안보 전략이나 정책을 세울 때 적대 세력의 의도와 의지를 믿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비핵화에 대한
혹은 편화에 대한 북한의 의도나 의지를 믿는 것에 관해서 문 대통령과 이 땅의 다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적대 세력 위협하에 안보 전략이나 정책을 세울 때 안보 책임자들은 크게 두 가지 가운데 하나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됩니다. 하나는 적의 능력을 중심으로 안보 전략과 정책을 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의 의도를 중심으로 안보 전략과 정책을 짜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의 의도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적의 순한 의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대북 정책도 대북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 책임자들은 의도 중심적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의도라든지 의지 또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적의를 가소평가한 나머지 의도만 보고 안보 전략이나 정책을 세우면 한순간에 적으로부터 일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안보 전략은 철두철미하게 적의 능력에 바탕을 둬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제대로 된 안보 전략과 정책은 적의 의도가 아니라 적의 능력에 바탕을 둬야 됩니다. 이른바 능력 중심적인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능력 중심적인 프로세스. 노무현 정부 당시에 북핵 협상 책임자로 지낸 천영우 이사장은 이런 지적을 합니다. 북한의 한반도 평화 파괴 능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 능력을 남측에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북한과 계속 잘 지내면 평화가 온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건 위태로운 평화이며 굴욕적인 평화다. 이런 평화에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안위를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한 안보 정책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북관에는 적의 의도를 믿는 것에서부터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의도에 비중을 둔 나머지 적의 능력은 과소평가하거나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의도 중심의 대북 정책이나 전략을 지속하는 한 한국의 안보는 더욱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땅에 양식이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대통령은 김정은이 좋은 의지를 갖고 있고 의도를 갖고 있다. 그것에 바탕을 두고 대북 정책을 세우지만, 안보 정책을 세우지만 대다수 이 땅의 국민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북한이 남한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중심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그런 경계심이라든지 방심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다수의 양식 있는 이 땅의 국민들과 문 대통령의 대북 전략과 정책에서는 큰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적대 세력의 수장의 의도를 믿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나라 전체를 위험의 나락에 빠뜨릴 수 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